처장님,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셨죠? 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는 잘못된 용어죠? 예. 정부 내에서는 저 오염수라고 계속 불러왔고요. 용어 네. 변경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마셔도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식수로 써도 됩니까? 식수로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식수로 마시지 뭐하러 돈 들여가면서 바다로 버립니까? 이에 대해서 원안위에서 아무 입장이 없어요? 바로 보신 그대로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 앙숙 오염수 설전을 벌였다.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의원과 지금 조금 전에 원안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의 저 발언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화면을 일단 만나봤고 오염수 얘기를 좀 더 하기 전에 오늘 이 과방위에서 여기 얘기했던 앙숙 정청래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다시 충돌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거 잠잡고 있어요. 오염수를 마시고 당연히 이상이. 잠깐만요. 권성동 의원이 참석하시니까 잠깐만 조용히 있으세요. 권성동 의원이 참석하시니까 시끄러워지네. 그 위원장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잠깐만 드릴게요. 임승철 사무처장님. 한쪽에서는 네. 후쿠시마 오염수가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하다. 식수로 사용해도 된다. 네. 이렇게 선동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럼 그건 아니다. 예. 이렇게 왜 말 못합니까? 그렇게 깨끗하면 수위수 생수처럼 깨끗하면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 이렇게 수출해도 되잖아요. 일본이. 왜 돈 들여가지고 바다로 버립니까? 그 아까운 자원을. 권성동 의원은 스스로 눈 찌르지 마세요. 권성동 의원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될 것 같고. 오늘 과방에서 이 공방이 있었는데 아니 오염수 마시면 당연히 이상이 있지. 아니 깨끗하면 후쿠시마표 오염생수 수출해도 일본 왜 돈 들여서 받아보내냐 이 정청래 의원 얘기. 과방의 수준 떨어뜨리지 말라. 일단 노동일 교수님 저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발 정치적 접근을 좀 배제해 주시고 정치인들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뭐 문재인 정부나 현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똑같습니다. 그때 정의용 문재인 정부 외교부 장관도 그랬고요. 국제원자력기구가 현 조사하고 있다. 그 국제원자력기구 조사에 우리도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그 최종 결론이 나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지금 완전히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고 그에 대해서 우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이 날 때까지 어느 쪽이든 뭐 너무 정치적 공방을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건 무슨 어깃장 놓는 발언들 양쪽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들이 뭐 여러 가지 안전하다고 하는 물조차 그냥 마시지 않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걸 정수기를 거치거나 뭐 끓여 마시거나 여러 가지 그 있으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해서 그걸 뭐 안전하다고 얘기하다고 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느냐 그런 쪽으로 접근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사실. 본질이 그러니까요.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 문제가 안전하다는 것은 바닷물로 방류해서 수천 배, 수백만 배로 희석이 되면 우리 인류의 건강에 해가 없다 그 얘기지. 이걸 당장 뭐 마셔도 된다, 뭐 마시면 해가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문제는요 절대 이제 괴담 어록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과학으로 그리고 그게 국제적인 보편적 규범에 따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 제가 3대 원전 사고 중에요. 러시아 체르노빌, 그다음에 미국의 스리마일, 그다음에 후쿠시마 있는데 앞에 두 개의 경우는 거의 은폐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투명하게 처리를 못했어요. 근데 그나마 일본은 상당히 선진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검증도 하고 또 이게 우리 사찰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방출되면 가장 피해는 일본 국민이 동쪽에 있는 피해를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해류 따라서 미국, 캐나다, 그다음에 호주, 대만, 우리나라, 북한까지 영향을 받는 이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너무 이게 우리나라만 유독 옛날에 광우병이나 또는 이게 사드에 뭐 사람 튀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괴담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저는
국제기구나 여러 가지 보편적 규범에 따라 해결하는 게 맞다 이래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또 하나 민주당의 과거 발언 그러니까 내로남불도 비판하고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IAEA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자당의 집권 시절은 괜찮다고 하고 지금은 무조건 안 된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뻔뻔한 내로남불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의용 실장이 IAEA 기준에 맞춘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이 입장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게 그러면 지금 와서 왜 입장이 바뀌었냐, 내로남불 아니냐. 이 여당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 정의용 장관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 것인지 여부는 좀 불확실하지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또 이렇게 비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괴담 수준으로 접근하지 마라.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라.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과학적으로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이 오염수가 정말 안전한 것인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이번 시찰단들도 가서 눈으로는 확인하겠습니다만 어떤 시료를 채취한다든가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이 오염수를 정말 안전한 것인가, 삼중수소는 남아있는데 이 삼중수소를 바닷물에 버려도 괜찮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눈으로 점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정말 접근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한 시찰단이 일본으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외국 교수를 초청해서 뭐 자신은 1리터의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니까 정말 국민의힘 정부 여당이 일본의 어떤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정말로 과학적으로 접근할 만한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오염수 방류를 알겠습니다. 인정시켜주는 그렇게 오인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 저희 그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얘기를 쭉 하다가 국회 과방이 잠시 저희 준비한 3위로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